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영상은 주가와 신용의 관계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혹시 신용거래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으셨을 거라고 대부분 주식하시는 분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용거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신용은 보통 일반적으로 비율이 140%. 내가 1,000만 원의 최고 한도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가는 고정인데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40%면 1,400만 원까지는 신용이 가능합니다. 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을 보시면 신용 용자 A, B, C, D군으로 나눠져 있는데 A는 이제 이자율로 따져보면 가장 우량 기업으로서 이자율이 낮고 C, D로 갈수록 이자율이 높다. 뭐 그 차이인 것뿐이지 별 다른 건 없습니다. 네. 신용은 저는 이제 먹이와 먹이사슬의 관계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내 주식이 반토막이 난다는 것은 한 종목을 가지고 신용을 140%를 만약에 사용을 했다. 그러면 내 주식이 반토막 나는 그 하락의 그 기준점은 대략 22% 정도 됩니다. 네. 22%가 되면 내 주식은 반토막이 나는 것이고 그 이상이 되면 이제 반토막에 또 반토막에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제로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이 담보 비율을 140%를 초과를 하면 반대 매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저도 과거에 신용을 지금도 조금씩은 뭐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주 과거에 어리숙했던 그 때보다는 신용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키움 차트 보시면 그 차트 형태에 보시면 신용이라는 글자를 치시면 신용잔고 종목별이라는 이 보조 지표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수 베타시스인데요. 예를 들어서 신용이 고점이다. 네, 신용이 고점이다. 이것은 마치 그 멧돼지가 그 악어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있는 형국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용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다. 이런 형태 정도라면 물가보다는 좀 멀리 있죠. 그런데 이렇게 몰 마른 그 멧돼지가 그 물가를 찾아서 빨리 이렇게 가면 그러면 결국에는 악어한테 잡아 먹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때 신용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거의 깡통이 날 가능성이 반토막 이상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상승 대비 하락이 상당폭 크죠. 네, 그러면
곱하기 2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20% 떨어지면 내 주식은 40%가 날아가는 것이고요. 네. 이 한 종목으로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신용이 바닥이 나니 이제 개인의 어떤 그 돈을 다 빼먹을 만큼 뭐 빼먹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 주가는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름이 생긴 것입니다. 신용이 올라감으로써 역배열의 구름이 생겼는데, 이거를 흔한 말로 바가지 구름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신용은 저 생각에는 고점에서 신용을 사용하실 것이 아닌,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왔을 때 그때 신용을 쓰시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신용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요, 주가가 어쨌든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고요. 바닥이라고 하면 떨어진다기보다는 떨어지더라도 다시 기술적인 반등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생존의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이렇게 바닥에서 신용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이런 상태에서 신용으로 매수하신 분들보다는 수치로 따지면 8대 2 정도 잃을 확률이, 이쪽은 80%, 이쪽은 20%,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이 계속 상승을 했죠. 신용이 상승을 하니 결국에는 주가가 한번 요동을 치고 이런 모양의 그 바가지 모양의 구름이 생깁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신용이 이렇게 올라가니 주가는 오르지 않습니다. 오르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런 대형 바가지를 한번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용이 바닥이 나니 상승을 한다. 네. 제가 이제 바이넥스를 아까 좀 보유하셔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어느 정도는 그 신용이 많이 빠졌다. 그리고 61일 평이 돌아서는 시점이고, 윗꼬리는 이런 물량들이 좀 매도를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이제 그 매물 벽에 보시면 이제 고가에 물린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팔기 때문에 윗꼬리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예. 신용상의 문제는 크게 없어 보인다. 그래서 바이넥스는 보유를 좀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제가 본 겁니다. 네. 구름도 바뀌었고,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섰고요. 보시면 이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네. 다른 종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신용으로 주식을 많이 샀죠, 개인들이요. 그래서 주식이 마치 이거는 몸무게와 같습니다. 몸무게가 이렇게 높아지니 달리기를 못할 수밖에 없다. 몸무게가 좀 가벼워야만 주가는 빠르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신용 이 보조지표 신용 잔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닉도 보시면 신용 D급인데요. 신용이 투자 경고 종목이라서 신용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좀 가볍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신용 그 투자 경고 종목이라든지 그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오히려 어떤 이상 기후가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투자 경고라든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 것이지,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상장 폐지라든지 그런 상태의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런 종목만을 골라서 사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웬만한 종목들이요, 다 그렇습니다. 신용이 올라가면 고점에서 바닥을 보통 한번,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관과 외국인이 개인의 물량을 빼먹을 만큼 빼먹는 과정이다. 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두해빌이 신용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위험 신호를, 고점의 신호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른 종목도 보시면 이제 SAMG 안타는 뭐 다른 지표를 떠나서 신용은 되게 가벼운 상태이죠. 이게 뭐죠? 네. 오히려 저는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형주 중에 주가의 반등을 미리 알고 신용으로 주식을 사는 세력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신용이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상태는요, 한 번의 어떤 시세를 줄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상위 1%는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고 신용으로 미리 사서 주가가 오르면 신용 물량을 파는 1%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거의 99%는 거의 99%에 가까운 분들은 신용으로 깡통을 차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네. 자, 그래서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상태를 한번, 잠깐만요. 왜냐면은 이제 그 보조지표가 가끔 신용이 이유 없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확인해 본 것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신용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네, 일단 이걸 설명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신용 참고 되도록 확인하시면서 다른 보조지표를 떠나서 주가가 세게 갈 것이냐 약하게 갈 것이냐는 신용 참고도 확인하면서 주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주가와 신용의 관계를 설명을 드립니다.